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요번에는 이제 우리 동숭 달란트 학교 2학기 6번째예요. 6번째인데 6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우리 갈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막 바꿔서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란트 학교에서는 한글 성경을 읽는 방법, 두 번째는 영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 이미 배웠죠.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서 바르게 사설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오늘도 훈련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됐을 때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 두 가지 훈련을 하면 돼요. 하나는 발성구조 훈련, 바른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구조 훈련. 영어도 마찬가지로 센스 그룹을 끊어서 읽고 말하고 쓰고 듣고 하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잘 볼 수 있고 한글 성경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한글 성경을 보는 방법, 여러분들 1쪽 펴보세요. 1쪽. 자, 1쪽 보면 오늘 읽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이에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5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를 했다는 첫째 스토리. 두 번째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스토리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5번째. 왜 거룩해지느냐 하면 그 거룩해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성경으로 같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얘기가 끝나면 우리 여태까지 애써주신 김광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선을 치면서 읽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 얘기드렸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를 사선을 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고 사선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누구는 방에 들어가고 누구는 가방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선을 다 쳐볼 거예요. 사선을 다 쳐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가방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일한 성경을 봤는데도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가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훈련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훈련을 받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그럴 건데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교실에서 할 것을 여기서 김광수 선생님이 미리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실에 가서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다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발성구조. 여러분들이 바르게 영어를 발음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사고구조. 바르게 생각해서 센스구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는 훈련들을 오늘도 또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훈련을 갖고 이제 교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롤플레이도 해서 서로 영어로 듣고 말하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준비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읽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센스 그룹을 잘 읽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 읽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5, 6주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것들 다 바꿔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도 김강수 선생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강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그 인기 스타가 된 것 같은데 박수 쳐주고, 네, 고맙다.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여러분들 아까 물어보니까 12시 50분까지 이렇게 여기 있다고 간다고 했는데 좀 일찍 끝내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진짜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금방 끝내갖고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알았죠? 자,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학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읽고 창조적 지성,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읽고 한글 성경 읽고 이런 걸 배웠는데, 그거는 이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학문의 9단계와 이런 많은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창조적 지성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에는 딱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 주목.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자, 모든 나라의 학문은 뭐로 되어져 있죠? 영어가 아니지. 자, 알파벳 말고 모든 학문,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문은 뭐로 되어져 있을까? 뭐라고? 큰 소리로. 영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는 미국에서는 영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뭐로 돼 있어? 한국어로 돼 있지. 그거를 다 영어랑 한국어랑 중국어 이런 걸 다 뭐라 그러지?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학문은 다 언어로 되어져 있다고. 여러분이 뭔가 배우고, 여러분이 뭔가 익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생각한 거를 남한테 이해시키고 할 때는 다 뭐로 돼 있지? 다 글로 되어져 있고, 그게 언어로 되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언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1학기 동안, 2학기 동안 수업한 게 그거 하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그거를 깨닫고 적용해갖고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의 실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런 거 절대 안 바래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친구도 있고 1년 뒤에 하는 친구도 있고, 어쩌면 10년 뒤에 오늘 배웠던 게 여러분한테 생각이 나갖고 이런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원덕규 박사님이 5차원 교육을 하신 지가 얼마가 됐죠? 지금 올해로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협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어느 날 이런 분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원덕규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때 이런 교육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까먹었어요. 그리고 막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아이들하고 치열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처럼 치열하게 막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15년 전에 원덕규 박사님이 들었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막 찾아갖고 여기저기 막 전화가 온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혹시 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원덕규 박사님 말을 듣고 이게 너무나 이런 교육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까먹었다가 15년 지난 오늘 이렇게 했더니 이걸 진짜 해줘야 되겠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꼭 배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이 써먹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쩔 때는 성인이 되고 어쩔 때는 하나의 아빠 엄마가 됐을 때 오늘을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별로 큰 개념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하죠. 자, 모든 학문은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언어의 본질을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이 뭐죠? 말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뭐? 뭐 있어? 자, 뭐 내가 네 개뿐이 안 되는데 그걸 기억 못해? 자,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있어? 그렇지. 읽기, 말하기, 행동하는 거. 쓰기, 듣기 끝이에요, 여러분. 자, 읽고, 쓰고, 듣고, 아니야, 말하고, 듣고. 자, 영어에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영어에는 맨 처음에 읽기가 있고요. 자, 써요. 자, 맨 처음에 자, 모두 쓰기. 자, 처음에 읽기. 그 다음에 뭐지? 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영어에는. 물론 모국어는 그냥 막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떤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4개의 영역이 모든 나라의 언어에는 동일하게 존재를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죠? 여러분 센스 그룹이라고 혹시 알아요? 네. 센스 그룹이 뭐예요? 치는 거. 예? 사전치기. 사선치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은 말하는 순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돼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순서가 있어요. 나는 엄마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에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면 내가 그려지고 엄마가 그려지고 아침밥이 그려지고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게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센스 그룹의 순서예요. 말하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익힐 때는 모두 읽을 때도 센스 그룹으로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 때도 센스 그룹으로 쓰는 거예요. 예전에 1학기 때 했겠지만 자신이 쓴 글을 사선을 쳐보라고 그랬죠? 자, 읽고 자기의 생각을 센스 그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스 그룹 쓰고, 그 다음에 말할 때도 센스 그룹으로 말하는 거는 여러분 혹시 9시 뉴스 이런 앵커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센스 그룹으로 얘기해요. 나는 엄마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1페이지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한테 이거 읽으라 그러면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곧 이렇게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면요,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구나.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싸워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방에 들어갔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가방에 들어갔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은 야 주모 센스 그룹을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듣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려지면 아버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방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지면 방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갔습니다 라고 들어서 그 말이 우리한테 딱 입수가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냥 아무 그림도 안 그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러면 찍어야 돼. 여러분 국어 시간에 여러분 지문 보고 국어 시험을 왜 틀린 줄 알아요? 아, 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라고 그리고 국어의 지문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읽어보지. 그리고 막 읽어봤는데 역시 그림이 안 그려지면 여러분 문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 뭔가 이미지를 떠오르는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연상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단어를 찾는 훈련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있는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가장 쉽게 한번 읽고 기억해낼 수 있는 단어가 한 5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런 어떠한 부분을 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강의 이렇게 됐고요. 자, 1페이지